네, 오늘 원준이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곧 있으면 공모할 예정이고요. 공모 청약일은 이제 일반 청약이죠. 27일과 28일 날, 일반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고, 수요 예측은, 9월 15일, 16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인데, 기간 청약 경쟁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다라고 하기보다는 공모 밴드가 52,000원에서 6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아마 최상단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아마 기관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셀 것 같고, 뭐, 딱 지금 여기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인데, 정확하게는 해당하는 사업이 뭐냐에 따라서 그 제조업이 기계 제조업이 될 텐데, 2차 전지 관련된 제조 공장과 그 다음에 제조 장비와 그 다음에 제조하는 데 있어서 설계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장일은 10월 7일 날로 되어 있고요. 지금 빠르게 넘어가서 그냥 NH투자증권이 단독으로 합니다. 이 회사. 근데 이번에 좀 주식수가 상당히 적어서, 왜냐면 기존 주주들이 좀 많습니다. 98만 주 정도의 기존 주주들이 19% 정도 가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이제 72만 3천 정도의 주식 수가 기관한테 배정되는 14% 정도 배정이 되고, 일반 공모주 투자자들한테는 4%밖에 안 돼요. 거의 약 5%인데 조금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마 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배당 받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이 회사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금 하는 사업과 플러스 향후에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성장 플러스 이익을 둘 다 가져가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서 너무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통 불가능한 주식수에서는 최대 주주와 기존 주주들과 그다음에 우리 사주, 상장사, NH투자증권도 일부 수량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는 유통 불가능한 주식수이고, 물론 좀 이게 좀 약간 보통 1년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보통 대부분인데, 여기는 보통 최대 주주도 6개월, 그 다음에 기존 주주 11%, 7% 되는 이 투자회사들, 조합회사, 투자 조합회사 같은 경우는 3개월,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38% 정도 되고요. 일단은 이 회사가 비교 대상을 뽑은 회사들은 원익 P&E와 코인테크, PNT입니다. 셋 다 장비 회사, 배터리 쪽 관련된 장비 회사들이고, 여기도 어차피 장비 회사를 주로 주력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좋긴 한데, 이번에 그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하는 데는 너무 좀 적은 주식 수량이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제가 사업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사업과 향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원준이 어떻게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까지 보시면은 아마 좀 제가 왜 괜찮은 회사인지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이유들을 들어보시면 잘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원준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분야들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차 배터리 관련된 소재 관련된 장비들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배터리 소재, 또 그다음에 절삭 공구, 세라믹 금속, 탄소 섬유, 알루미늄 휠, 환원과 산화 관련된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 소개되어 있긴 하지만 주력은 2차 배터리 관련된 소재 쪽,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장비, 열처리 장비를 주력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음극재도 최근에 사업을 늘리기 위한, 다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극재 열처리 장비도 이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고, 탄소 섬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 공정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이렇게
설명들이 있는데 설명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저는 투자 설명서에서 나오는 사업 보고서들을 좀 주력으로 해서 매출과 같이 엮어서 분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여기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 좀 알아보고 그래야지 어떤 결론을 낼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회사만큼 좀 저는 의견을 좀 다르게 좀 성장 플러스 이익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초반에 보호예수 물량 1개월부터 3개월, 6개월까지는 조금 흔들릴 수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는 거는 좋은 회사이지 않을까.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가 흐름 추이를 그런 접근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 내용되어 있는 것들, 공모 관련된 것들, 제1부에 있는 공모와 관련 내용들과 그 다음에 투자 위험 요소 리스크들, 이거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사업에 대한 리스크, 회사의 리스크, 기타에 관련된 리스크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씩 다 그냥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눈에 띄는 것들은 잘 정리를 해놓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리스크를 인지를 하면서 동시에 투자를 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좋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수인 의견, 그 다음에 사용 목적, 자금을 어디서 사용할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2부에서 관련된 회사에 관련된 것들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건너뛰도록 하죠. 사업 개요부터 일단 보도록 하죠. 사업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처리 장비 관련된 것들입니다. 즉 2차 배터리에 있어서 열처리의 그 양극재 소재라든지 음극재 소재 같은 경우 열처리를 얼마만큼 잘 해주냐에 따라서 생산량과 생산성이 잘 나오게 됩니다. 품질도 좋아지고 생산량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열처리 장비 보통 이게 10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특히 요즘에 양극재, 그리고 최근에는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음극재 관련된 것들, 실리콘 음극재가 최근에 다시 또 테마성으로 좀 많이 또 이쪽에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니까 또 주가 지난주부터 한동안 좀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주요 제품은 넘어가 보죠. 제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열처리 장비가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가 열처리 관련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여기 보신 것처럼 2차 전지 양극재 및 음극재에 대한 열처리 공정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장비입니다. 양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성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리튬 이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곳이 여러 개가 많아요. 배터리 양극재, 배터리 음극재, 전고체,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연료전지, MLCC, 탄소섬유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좀 사업 포트폴리오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RHK, PK에 대한 열처리 장비, 2차 전지 양극재 열처리 장비와 음극재, 실리콘계, 탄소계도 있고 열처리 장비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나에서 보면은 공정설비 관련 엔지니어링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생산하는 라인에 대한 공정 과정을 설비를 직접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들이 만약에 이 과정을 짓는 과정이 있어서 시공까지 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와 플러스로 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공장 설비 엔지니어링, 2차 전지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나오면은 주요 제품과 그다음에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는 일단 매출이 다
나와 있죠. 열처리 장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약간은 둔화된 부분이 있었지만, 투자가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투자가 확 늘어났죠. 반기만 해도 벌써 80%가 넘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또 친다고 하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다음에 LNF,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들, 또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케미칼, 대주전자 재료 같은 이런 회사들도 열처리 장비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그래서 공정 설비도 같이 아까 전에 말씀이 두 번째 거 있는 장비와 플러스 설계까지 해준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은 올해는 좀 둔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역성장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재료와 생산 설비에 관련된 것들 들어가는 장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 설비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약간은 문제라기보다는 이익에 조금 약간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가 계산 이런 것들도 한번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상황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관련된 장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로 수출과 내수 19년도에는 수출이 상당히 많았고 올해는 좀 내수 쪽이 집중이 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공장 설비 관련된 것들도 역시 내수 쪽에 많다라는 거. 그리고 주로 유통 판매하는 경로는 직판으로 직접 판매를 한다는 거고, 여기서 주요 매출처 관련된 상황은 조금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알려진 것들은 포스코 케미칼이 주로 비중이 높다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구 개발 활동 이런 것들을 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사업도 좋긴 하지만 향후에 좀 더 자신들이 잘하는 거를 다른 쪽으로 또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LCC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2차전지 이용 소성로, 그리고 탄소섬유 관련된 거. 이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된 것들, 수소 연료 탱크 관련된 것들, 최근에 상장한 일진 하이솔루스가 만드는 그런 류에 들어갈 때 탄소섬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효성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25년도 상용화를 예정을 두고 있고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긴 과정으로 일단은 짧게 놓고 보면은 매출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좀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것도 있고 투자가 좀 확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올해 좀 투자를 많이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매출도 슬슬 올라올 거고 영업이익도 작년에는 손실이었지만 올해는 다시 흑자로 전환했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조금 적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꾸준히 잘 내고 있고, 이게 마이너스 된 이유는 따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라든지 재무제표 관련된 것들 일일이 한 번씩 다 찾아서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좀 이 회사를 조금 단기적인 접근으로 하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겠다고 하면은 이 부분 다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표부터 시작해서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라든지 또 재무제표 상태, 자산,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금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원준에 대해서 리포터도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터를 쓴 게 있는데 9월 15일날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 리포터는 저작권 따로 보여드리긴 어렵고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열처리 장비 같은 경우는 소재단이 좋고 그 전방 산업인 셀단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그 최전방은 이제 완성차겠죠. 이쪽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나갈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열처리 솔루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계 음극재도 생산을 하기 위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넘어가서는 이제 꿈의 배터리 전구체까지 그 관련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전구체까지 무난하게 넘어가더라도 크게 문제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신사업을 또 진출하기 위한 M&A도 했습니다. 그 독일 열처리 회사 쪽 ETS라고 해서 그 회사도 인수를 했고, 여기는 탄소섬유 열처리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는 물론 신기술 확보하기 위해서 신사업 진출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고체, 탄소섬유, 리사이클링, 그 다음에 연료전지 이런 부분도 사업을 진출하고 있고 성장과 플러스 이익을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지금 평가해 준 게 10.9에서 12.6 정도 PER을 주고 있기 때문에 21년도 동종업체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익도 안정적, 성장도 안정적, 이 정도면 괜찮은 회사이고, 또 2차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다시 한번 또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서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여기까지 드렸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장 이후에 조금은 지켜보고 나서 투자 접근으로 좀 중장기적인 사이클로 가져가는 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7일 날 상장을 하니까 그때쯤 한번 보시고 주가도 이후에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모주 참여나 혹은 이후에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